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늦잠 자서 막 허둥지둥 집을 나서는 아침이에요.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가방. 정신없죠? 매일같이 겪는 그 지긋지긋한 교통체증, 사방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이런 거랑 씨름하는 대신에 그냥 차에 타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회사 가자. 그랬더니 차가 정말로 스르륵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이미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아직도 아침마다 운전대랑 씨름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왜 자율주행차는 아직 우리 현실에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준비가 됐습니다. 세상이 아직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파고들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꿈, 자율주행차가 약속했던 그 찬란한 미래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자율주행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와, 이건 거의 구세주 같았죠. 사고도 줄고 꽉 막힌 도로도 뻥 뚫리고 운전 스트레스도 없고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거. 사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운전대에서 인간을 빼버리면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완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우리 인간 운전자만 없다면 도로는 마치 인내심 강한 로봇들이 칼군무를 추는 한편의 발레 공연처럼 완벽해질 거라는 거죠. 아무도 갑자기 끼어들거나 얌체 운전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런 멋진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죠. 2016년쯤엔 전문가들이 뭐랬냐면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가 그냥 택시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닐 거라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도 자율주행차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좀 신기한 실험 기술 정도로 남아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이제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거대한 벽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바로 이 현실 세계 말입니다. 이 통제된 실험실과 실제 도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험실에서 자율주행차는 그냥 천재예요, 천재. 근데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이건 뭐 튜토리얼도 없이 갑자기 최종 보스랑 싸우는 하드코어 게임에 던져진 거죠. 움푹 팬 도로, 비에 번져서 희미해진 차선, 고장난 신호등 대신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고 심지어 틱톡 보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까지. 현실은 그야말로 변수의 홍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AI한테 진짜 어려운 건 운전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그 수많은 만약의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바로 임기응변이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AI는 뭐랄까 족집게 과외를 받아서 배운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100점 맞는 모범생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살짝만 바뀌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 지금의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는 건 잘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상황에서 인간처럼 이건 대충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일반 지능은 아직 없거든요. 우리 인간 운전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하는데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건 기술 문제도 혼란스러운 세상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즉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법,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질문 하나가 정부와 법률가들을 그야말로 멘붕에 빠뜨리면서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해요. 자동차를 만든 회사?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짠 프로그래머? 그럼 차를 산 주인은요? 그것도 아니면 조수석에 그냥 앉아만 있던 운전자? 설마 AI 자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동거. 이것도 큰 문제죠. 규칙을 칼같이 지키는 조심스러운 로봇 운전자와 우리 인간 운전자들 아시잖아요? 우린 좀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죠. AI는 노란불에 딱 멈추는데 우리는 지금이야 하고 오히려 엑셀을 밟잖아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건 올바른 운전과 현실 운전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줘요. 자동차는 우리처럼 운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이중잣대,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계한테는 완벽함을 요구하죠. 자율주행차 사고가 한 건 나면 전 세계 뉴스가 되지만 사람이 일으키는 수백만 건의 사고는 그냥 일상적인 통계로 취급되잖아요. 이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자율주행 혁명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좀 바른 방식으로 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 어쩌면 기술은 이미 충분할지도 몰라요. 문제는 법, 인프라, 사회적인 합의 같은 기술을 둘러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아마 이런 단계를 밟게 될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요. 처음엔 이게 되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확 들어와 있는 거죠. 먼저 대학 캠퍼스처럼 통제된 구역에서 시작해서 미국이나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운행되는 로보택시로 확장되고 그 다음엔 고속도로 장거리 화물 운송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확대될 겁니다.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준비가 됐지만 우리 세상이 아직 그 차를 맞이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자체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이상 왜 아직도 자율주행차가 없는 거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